외환시장이 있어요. 외환시장. 외환시장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닙니다. 예. 주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달러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거래되는 것들, 이걸 이제 현물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영업일, 그렇죠? 이 영업일 안에 주고받는 거를 현물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흔히 뭐 환율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결정되는 환율이 바로 현물환이 되는 거고요. 선물환이라는 건 뭐냐? 지금 거래하지 않고 미리 거래한다는 뜻인데, 실무적으로 이 영업일이 이제 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어떤 날에 서로 인수인도 하기로 정해진 거죠. 미래에. 그렇죠. 이걸 선물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외환 수합이 있고 통화 수합이 있어요. 문제가 이제 좀 어렵게 나올 거면 이게 한 몇 년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 문제가 어렵게 내면 이제 요거까지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고득점 안 받을 거면 넘어가셔도 되는데, 기왕 나왔으니까 공부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외환수입이라는 거는 만기가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가령 달러와 엔화가 있으면 특정 시기에 정해진 약정일에 그냥 다시 또 돌려받는 거죠. 이렇게 교환하는 게 외환수합이고, 통화수합은 장기예요. 장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통화의 금리가 다 틀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달러 금리가 있고 원화 금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금리가 통화를 교환하는데 장기이기 때문에 그 둘의 금리 차이, 요게 또 문제가 돼요. 장기니까. 그래서 이자까지 서로 교환하는 게 통화수합이에요.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외환수합은 좀 왜소하잖아요. 단기. 통화수합은 좀 통통하잖아요. 장기.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외환수합은 단기, 통화수합은 장기고, 당연히 통화는 교환을 하는데 중간에 이자까지 교환하는 건 통화수합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 파생상품 하면 굉장히 어렵게들 느끼시는데, 파생이라는 건 어떤 기초자산에서 파생이 되어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주가지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주식들이 거래되는데 종합주가지수라는 건 그거를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파생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미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약은 지금 하지만 계약의 완성은 언제 한다고요? 미래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S전자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그 주식에 한 달 후 주가가 어떻게 될까? 요걸 놓고 배팅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기초상품이 있을 수 있겠죠. 환율도 배팅할 수 있고요. 금이다 그러면 한 달 후에 금값이 어떻게 될까? 이걸 놓고 배팅하는 거죠. 그렇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배팅을 할 때 돈을요, 100원이다 그럼 100원을 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금만 놓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훨씬 커져요. 5배, 6배 주가지수만 해도 짜릿짜릿하죠. 그 맛에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4가지가 있어요. 선도가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미래 가격을 놓고 배팅을 하는데, 보시면 밭대기라는 표현이 있죠. face to face,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게 선도거래. 그렇죠. 영어로 하면 forward라고 하고요. 선물, 퓨처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거래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똑같아요. 미래 가격을 놓고 배팅하는데, 거래소가 장소가 어디냐? 거래소다. 거래소라는 게 어떤 것이죠? 표준화된 거래 방침이 있는 거잖아요. 약속이 있고. 자, 그래서 표준화돼서 거래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못 받을 확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냥 개인끼리 거래하면 약속한 시간에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을 줄이는 게 이제 선물. 그렇죠. 그래서 장 내에는 선물, 장 외에는 선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옵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옵션,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 그럼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권리. 그래서 상대방은 뭘 받느냐?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렇죠. 상대방만 권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반대편은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편은 프리미엄을 미리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거래를 하는 거고, 옵션이라는 거는 권리,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대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뭘 지불해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다. 자, 수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통화를 바꿀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걸 바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걸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화와 달러 바꾸는 거, 이런 건 뭐 가장 기본적인 거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이런 것도 바꾸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금리부터 시작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쉬운 단어가 뭐냐? 돈의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어요. 돈의 값이 오른 거예요. 자, 돈의 값이 올랐다는 건 뭘까요? 돈이 귀해졌다는 뜻이겠지. 그렇죠. 돈이 흔하지 않은 거야. 반대로 돈이 흔해졌어요. 그럼 뭐예요? 돈값이 떨어지겠지.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자, 풀었으면요.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그렇죠. 그 이자가 원금에 대한 율, 레이트, 그게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어때요? 이자 많이 준대. 예금하겠죠. 돈의 공급이 느는 거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자율이 오르면 부담이 커지죠. 덜 갖다 쓰겠죠. 그러면 이제 또 수요 공급이 맞으면서 금리가 다시 하락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금리를 가지고 자금의 양들이 거래되는 양들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면 그렇죠. 돈을 막 갖다 쓰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값이 오르겠죠. 금리가 오르게 되는 거고.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금리 인하한다고 해요. 그렇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양적 완화 이런 이야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경기가 안 좋으면 통화량을 늘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의 값을 떨어뜨린 거지.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자금 빌려서 공장 짓고 투자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일 많이 정부가 하는 거는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고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버블이 끼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를 워워 진정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를 부양시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낮죠. 근데 경기를 진정시키기는 금리만 올리면 금방 진정이 돼요. 자, 금통위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위원회죠. 금통위에서 바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가 뭐예요? 우리나라 금리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쓰는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타겟팅인데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거는 경기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필수적인 게 뭐냐?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경제가 극심하게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한 거다. 그래서 뭐 통화량, 환율 등 어쨌든 최종 목표인 물가를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뭐 2%다.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즉 물가가 어떤 밴드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르게 되면 이제 금리를 올려서 쪼이게 되는 거죠. 자금량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물가 안정 목표제가 한국은행의 주요 목표구나.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기준금리를 좀 더 풀었으면요. 7일물,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7일짜리 거래물이구나. RP. 요걸 가지다. 근데 콜금리에는 즉시 영향을 미친다. 왜?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금리니까 콜금리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콜금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하루짜리 단기물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콜금리에는 즉시 영향을 미치고요. 자, 실물에 미치는 효과는 이 정도의 학자마다 좀씩 틀린데 6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 시험 목적상 꼭 구별하세요. 기준금리를 바꾸면 콜금리에는 바로 영향이 오는데 그 기준금리 바꾼 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게 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구나.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